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의심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변화할 거란 느낌이 좀 드시나요?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시겠죠?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비싼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변곡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매수 심리 위축, 매수자가 집 살 생각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은 점점 산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죠. 가장 최근에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한기로는 수도권 매수 우위 지수가 83.8로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79.4까지 떨어졌대요.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뜻인데 지금은 매수자보단 매도자가 더 많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KB 통계 말고도요 한국부동산은 공적 통계에서도 서울 매매 수급 지수가 7주 연속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요 9월 달에 등록하는 기간 한 이틀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2678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리 남은 이틀 동안 많이 등록된다 하더라도 2700, 2800건 수준인데 2800건이면요 2019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거래량입니다. 그동안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 이하로 유지되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했거든요. 그 평균 거래량 한참 치솟 밑도는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올라가는 호가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람들 매수 심리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호가를 올려도 안 사기 시작했다더라. 그것이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매물 증가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모두 할 거 없이 매물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은요 일정 부분 매물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매물이 소화가 안 되면요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해서 한 채를 사놓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부동산 과열 시기에는요 매도한 사람은 대부분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사람들이 내 시장에 매물을 내놨는데 안 팔리네, 매수가 안 붙네, 그러면은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물 증가한 부분은 지금 매도자에서도 약간 고점 인식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뿐만 아니라요 지금 전세 시장에서도 매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야, 이거 매매와 전세 시장 매물 증가가 변곡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올해 처음 있었던 거 아닌 것도 아닙니다. 자, 올 초에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이런 식으로 매수 심리 우위 지수 바뀌고 매물 증가하고 매수세 등 둔화됐던 경우 있었어요. 그때도 거래량 크게 낮았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 매매나 전세 모두 다 꾸준하게 우상향했었죠.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은요 근본적인 원인이 변화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변화 조짐이 조금 보이는 게 과연 이게 근본적인 원인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숨고르기 가는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전망, 근본적인 주택가격 변화의 원인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예요. 자, 이 금리도요 1년에 한 차례 기준금리 올린 걸로 아무 소용이 없고 짧은 기간 내에 연속된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 물량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쇼킹 부동산 초창기에는 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갖추고 있었는데, 자, 보니까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버리잖아요. 그래 아무리 입주 물량이 증가해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절대적인 키포인트는 바로 금리인 겁니다. 자, 금리가 왜 중요하냐? 먼저 대출금리, 수요자 증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매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단기간에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네.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 감소 부분이죠. 반대로 예금금리는요 공급자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금금리가 낮으면요 사람들이 집을 파는 것 자체를 꺼려해버려요. 왜? 돈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는 것 자체를
불신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금리 부분은요, 전세, 매매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하나만 보고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모두 다 어디에 연관되어 있죠? 뭐 미국처럼 장기채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금리와 연계되어 있고요. 이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준 금리의 연속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단기간에 연속해서 낮췄을 때 부동산 시장은 예외 없이 과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두 차례 낮췄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도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금융시장 안정되자마자 부동산 가격 바로 치솟아 버렸죠. 자, 2018년은 좀 달라요. 이 시기에는 금리 변화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주택자 수요 억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급등한 사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가 단기간에 연속해서 낮췄을 때 부동산 가격이 뻥튀기 했으면 반대로 금리가 단기간에 연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대부분 수요 감소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 왜 떨어질까요?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거래 절벽 왜 일어날까요? 안 사니까. 매물이 왜 쌓이겠습니까? 안 사니까 쌓이는 부분이죠. 자, 수요 감소는요, 대출 금리의 급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 넘었다고 발표가 됐어요. 2년 6개월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3.01%, 신용대출은 4.1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기준금리가 1.25%대보다 지금 대출금리가 더 비싸요. 자,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가 뚝 끊겨버렸다는 거죠. 왜? 대출 받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2% 중후반 정도 생각했는데 3%, 4%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매수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요, 가격 하락까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수요가 줄었지만 매도자는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 7년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런 중간중간에 위기 없었을까요? 가격 조정받았던 시기도 있고 떨어졌던 시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 급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우상향했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속 갖고 있으면 복이 있다는 인식이 아직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매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매도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금 금리가 크게 올라와서 매도하고 돈을 옮길 것이 생기거나, 그래서 과거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도 지금 주택을 처분하면 굉장히 높은 이익을 얻지만 이거 팔아서 돈으로 갖고 있기 싫어서 주택 움켜쥐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할 환경이 조성되거나 갭 투자자들은요, 매매 가격보다도 전세 가격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 흐름 변화에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예금 금리나 전세 가격 모두 다 기준 금리에 달려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대세 하락의 시작인가를 알려면 간단합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변곡점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위험한 상황을 미리 반영한 자산 시장이 있는데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금리 급등했다고 어제 영상 올려드렸었죠. 지금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패닉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험사들, 채권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피해가 커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제 당국에서 채권 금리가 워낙 치솟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개입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서는 조금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도 못 갔어요. 오늘 채권금리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요 2.57%까지 올라갔습니다. 20년물건도 2.52%까지 올라갔어요. 자, 지금 3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처분하고 증권사 가가지고 30년물 국채 사주세요 하면은 2.5% 이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에 1년에 7,500만원 세액 전으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월 600만원 넘죠. 자, 이렇게 자금이 옮겨갈 곳이 생겼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시장은 좀 먼저 반영을 했어요. 기준금리 인상을 몇 번을 반영했냐? 4번 인상한 거 지금 선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 말 기준금리가 1.75%까지 갈 거라는 거를 지금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아직 희미하지만 신호들이요, 이게 대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결국 이것은요,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자,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셔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요. 갑자기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병목 현상도 일어나고 해상 운임도 일어나고 있고 원자재 가격 급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물가 인상 압력이 억눌러 있다가 한꺼번에 빵 터진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급층 인상 요인이 가중됐는데 대한민국 수요가 너무 탄탄해요. 자, 산업활동 증감 발표가 났는데 9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2.5%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0.5%였습니다. 반면에 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자, 여기에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 확대 부분도 이제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2차 접종률이 73%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이제 11월 정도 지나고 12월 정도 되면은 웬만큼 2차 접종하고 2주 기간 맞은 사람들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연말에 본격적으로 소비를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소비가 둔화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친환경 정책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친환경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일어나요. 왜? 앞으로 여기에 규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투자를 안 하고 싶고,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이쪽으로 자금이 안 흘러가게 좀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에너지 원자재 공급 감소 부분이 결국엔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경고드린 게 있어요. 장기 저물가 이후에 고물가가 찾아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장기 저물가 이후에 고물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시작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다시 우상향할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 입주 물량까지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 서적에 과거의 사례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공부하시면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